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흙과 하나가 되어 마침내 가마를 벌겋게 달구던 그 많은 장작들이 모두 재로 변할 때 바람에 닿은 불의 기억을 품고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리고 스며든 빛을 받으며 시간이 응축된 기억의 아궁이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꽃은 시면의 고요 가운데 침묵을 응시합니다. 누군가에겐 그 모습이 아프게도 또 다른 누군가에겐 기쁘게도 깊은 감정의 고를 이루는 오늘입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찾기 위해 고독과 인내의 시간을 걸어온 내면의 진실이 얼마나 고귀하고 황홀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찻상에 놓인 피온이라는 패턴 이름을 지닌 난해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찻잔처럼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로큰 리스토링입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르더니 찬바람에 몸살을 앓듯 낙엽들이 흩날립니다. 가을비에 젖어 슬퍼 보이는 땅의 낙엽들은 그럼에도 이 순간이 갖는 의미를 되새깁니다. 깊은 땅속 나무의 뿌리에 거름이 되어 묻히는 자연의 섭리를 숭고하게 받아들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맘때쯤 가을 정취에 빠져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햇살의 단풍은 정 깊어 물들며 떠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느릿한 공중의 흩날림으로 이 세상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려는 듯 그리움을 채우더니 스산한 추위에 쫓기듯 사라져갑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 소멸하는 삶의 허무와 깊은 감동이 공존하는 가을의 의미를 전하는 찻잔입니다. 찻잔의 쉐입만 보고서도 와인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스노우드롭 쉐입입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린다는 스노우드롭은 눈이 내릴 때 피어난다 해서 설광하라고 하지요. 와이만은 대지의 언 땅에 작고 여린 몸으로 하얗게 피어난 스노우드롭을 잔으로 빚어 놓았습니다. 스노우드롭 쉐입은 1896년 모델 넘버 272764로 등록되어 첫 선을 보입니다. 1914년까지 와일만의 전성기를 이끄는 가장 아름답게 빚어진 찻잔으로 꼽힙니다. 19세기 후반 영국 세라믹 공예에서 전사 기법의 황금 시기를 펼쳐갔던 와일만의 명품 패턴들이 스노우드롭 찻잔이 함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잔의 자태만으로도 아름다운데 이미 언더글레이즈 전사 기법에 있어 최정점에 이룬 패턴들이 입혀지게 되어 와일만은 도회적 기교와 예술성을 모두 갖춘 아르누보 시대의 시선을 사로잡는 찻잔이 되었습니다. 오늘 찻잔은 패턴 넘버 6924 블루 피오니로 소개됩니다. 리처드 나이트와 수전 힐이 정리한 와일만 패턴북에 따르면 6924는 1896년 9월에 출시되었고요. 패널 그라운드의 색상에 따라 모두 6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 이름은 로즈 with small flowers in panels로 기록되어 있는데 피오니가 아닌 로즈로 되어 있어 조금 의아합니다. 향이 좋은 차를 미감으로 느끼듯이 격이 있는 찻잔은 시각으로 음미하나 봅니다. 시선을 따라가 보면 재현된 꽃은 장미라기보다 수줍게 꽃잎을 터뜨리는 작약, 피오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찻잔에 피오니가 피어나기까지의 공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언더글레이즈 블루 프린팅 기법은 전사지에 인쇄된 무늬를 잔 표면에 옮긴 후 투명한 유약을 바르고 고온 소송으로 구워냅니다. 코발트 블루 안료는 뜨거운 불을 만나 자신을 녹여 유약 속으로 스며듭니다. 소송 중 안료의 금속 산화물과 유약 성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확산과 융합 등 화학적 반응까지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블루 피오니가 이렇게 불꽃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붉은색과 주황색, 드물게 하얀색과 자줏빛 피오니가 있지만 블루 계열 피오니가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인위적 교배를 통해 블루 피오니를 피워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자연적으로 개화한 블루 피오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루 피오니의 이런 신비롭고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은 여러 작가들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지만 소설로도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피오니와 블루의 조합은 무척이나 이질적입니다. 감각이 서로 상충하며 기묘한 미감들의 충돌과 대비가 이루어집니다. 피오니는 화려하고 풍성할 뿐더러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약동하는 생명력으로 열정과 욕망이 분출합니다. 반면 블루는 고요하고 냉정합니다. 차가운 고독과 낮은 비애감마저 느껴집니다. 짙은 향기를 발산하며 피어나는 피오니의 이상화된 관능미는 서늘한 감정의 고를 이루는 블루의 고독과 침묵 속에서 머뭇거리며 움츠러듭니다. 언더글레이즈 블루 피오니는 유약을 바르기 전에 찻잔에 입혀집니다. 그리고 1200도의 고온을 견뎌야 합니다. 찻잔의 피오니는 단순히 색을 칠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과 흙이 만나는 가마 속에서 태어난 꽃입니다. 뜨거운 불길을 만난 블루 피오니는 자신을 녹여 흙과 하나가 됩니다. 가마를 벌겋게 달군 그 많은 장작들이 모두 재로 변하며 바람에 닿은 꽃은 불의 기억을 품고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리고 스며든 빛을 받으며 블루 피오니는 새로 태어납니다. 불로 잉태되어 바람에 생기를 얻고 빛을 품어 찻잔으로 빚어진 블루 피오니. 시간이 응축된 기억의 아궁이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꽃은 심연의 고요 가운데 침묵을 응시합니다. 불꽃 같은 찰나의 꿈이었을까요? 블루 피오니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 어디쯤 그곳에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머물었습니다. 분주하게 보낸 하루하루 어느 날 삶이 덧없이 여겨질 때 고결한 자태를 드러내며 지친 영혼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현실 너머의 저 깊은 감정의 골짜기에 피어 있을 법한 블루 피오니. 찻잔 패널은 다시 길트 오버레이로 데코되어 있습니다. 언더글레이즈 블루 프린티드 패턴의 길트 오버레이가 접목된 이런 데코 스타일은 1870년대 콜포트의 토머스 블록 사이즈의 저페니스 그로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나무 숲을 가로질러 날아오르는 제비들을 모티브로 한 일본의 숲 시리즈는 1870년에서 1880년대 콜포트의 자포니즘을 이끌게 됩니다. 와일만은 블록 사이즈의 대나무 숲 제비 대신 이를 피오니로 대체했습니다. 불을 견디고 피어난 꽃이라서 화염 속에서 오히려 더 순수해지는 정금이 함께하고 있을까요? 순연한 황금은 뜨거운 재련의 연단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황금빛 후광을 받고 있는 블루 피오니는 눈부신 화려함보다 자신의 참모습을 찾기 위해 고독과 인내의 시간을 걸어온 내면의 진실이 얼마나 고귀하고 황홀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오니의 꽃말 중에는 중국의 이런 고사성어와도 관련되어 있지요. 이불사, 난사남분, 직역하면 떠나려 해도 쉽게 놓지 못하고 버리기도 어렵고 헤어지기도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함께한 시간 때문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정이 깊어 떠나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중국의 시인들은 해마다 피었다가 속절없이 져버리는 피오니의 짧은 생애에서 이별의 사랑을 보았나 봅니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애절함,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아련함 때문이었을까요? 이별의 아픈 마음을 헤아렸을까요? 흙으로 빚어지고 굴 속에서 피어난 와인만의 블루 피오니는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말고 영원하자고 약속해주고 있지 않은지요.